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이 단순 질병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 한국은 당장 꺼져라. 인도에게 삼성처럼 악마 같은 회사는 필요 없다. 여기 인도의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와 IT 연구원들마저 나서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에게 욕을 퍼붓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 꽃배달 광고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49영원의 배송까지 전국 각지 최고로 싱싱한 꽃으로 신속 정확하게 친절하게 배송해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IT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의 경영 담당으로 계셨기에 남들보다 비교적 빨리 이쪽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중학교를 다닐 때쯤부터 간단한 코딩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취미 삼아 하곤 했었죠. 물론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결과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야 아버지께서도 저의 열정을 높이 사절을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소개로 한 IT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곳에 와보니 실리콘밸리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연구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일하고 서로의 지식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특히 삼성과의 협업을 하게 될 때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엘리트 출신에다가 밤을 새워 미친 듯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그들을 존경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황이 좀 이상해졌어요. 삼성의 인도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터진 거예요. 처음엔 그저 이번에도 또 파업인가 싶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건 사실 뭐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며칠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한 인도인 동료. 아삼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이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분노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지? 그의 말에 담긴 분노가 저까지도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삼의 동생이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삼 말로는 근무 여건과 급여 때문에 동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로자의 노고를 신경 쓰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던 주제의 말이에요. 다른 중국인 동료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계속 말했잖아요. 당장 지금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바깥거리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삼성이 꿈쩍이나 하던가요? 오히려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해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기에는 실제로 해고당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삼성은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점점 분위기가 과열되며 저를 비롯한 다른 연구원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때까지는 파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저마저도 정말 동료들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웠던 건 같은 파업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만난 또 다른 인도 동료는 파업을 걱정하면서도 삼성 없으면 인도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파업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삼성이 인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긴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 나라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미국에서 IT 기술 관련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과 많은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탄하곤 했었지만 인도라는 한국과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며칠 전 일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서 갑자기 뉴스 알림이 울리더군요. 삼성전자 체나이 공장, 대규모 파업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파업이 그저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체나이에서 터진 이번 파업은 훨씬 규모가 크고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영상으로 전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 기업은 인도를 떠나라. 그들의 외침이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죠. 갑자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파업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터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자마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 임금 2배 인상, 직원 사망 시 가족 고용 보장.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만약 이런 요구가 나올 정도라면 그들이 겪어온 근무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 싶기도 했죠.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저의 동료 아삼, 그가 몇 주 전 휴가를 내고 현재 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회사에서 종종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사이였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기에 더 놀랐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에밀리, 우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너도 이해해줘야 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기계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고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삼성이 인도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한순간에 알겠더군요. 물론 저도 그들의 말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혼란과 답답함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문득 제가 한국에 대해 배워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억 저편에서 예전에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가 떠올랐죠. 그곳에서는 각국의 연구원들과 대학 석학들이 다양한 지식을 서로 교류하던 자리였어요. 그때 한 인도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진지하게 하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에 정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 내에서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삼성은 인도 내에 약 7만 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이다에 세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은 연간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며 인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DP 성장률에도 삼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기여가 적지 않죠. 2021년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약 11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향후 10년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트를 보이며 덧붙이셨죠. 삼성의 존재가 없었다면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처럼 높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의 성공에도 삼성의 역할이 컸죠. 그들은 인도 내에서 교육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의 R&D 센터만 해도 벵갈루루에 5개가 넘고 수천 명의 인도인 엔지니어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때는 그냥 지식의 일환으로 가볍게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가진 무게가 상당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삼성 같은 대형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죠. 아, 맞아.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인도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가 괜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 같은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더군요.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인도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인도의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체나이 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나가라. 우리의 존엄성을 돌려달라. 이런 구호들이 하늘을 가르듯 외쳐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건 시위대의 일부가 한국 국기를 찢고 불태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삼성 매장으로 달려가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부수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전시된 차량을 뒤집어 엎으며 한국 차는 필요 없다. 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들의 분노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다른 많은 불만까지도 내포한 것처럼 보였어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충돌 장면이 연일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었어요. 한국 식당이 습격당하고 음식이 바닥에 내던져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한국 문화 자체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를 불태우면서 우리의 언어로 충분하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 않았어요. 언론 역시 이 사태를 더 부채질하는 듯 보였어요. 신문, TV, 인터넷 어디서나 한국 기업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바로 체나이에 가서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뉴스로만 접하는 소식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일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죠. 휴가를 내고 바로 미국을 떠나 체나이에 도착한 저는 지체 없이 곧장 삼성전자의 공장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가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공장 근처는 너무 조용했어요. 시위대의 외침과는 대조적으로 공장 주변은 놀랄 만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안내해주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펼쳐진 풍경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장이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최첨단 설비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파업 중이라서 무척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모두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공장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은 파업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더군요. 당신이 어제 연락 주신 에밀리군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몇 시간만이라도 직접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당신도 삼성이 직원들의 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작업 환경은 넓고 쾌적했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구내 식당의 음식 품질도 훌륭해 보였죠. 직원들을 위한 의료시설까지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곳에선 누군가 파업을 일으킬 만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공장장이 덧붙였어요. 저희는 인도 평균 임금보다 70%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초과 근무가 있을 경우 그 수당은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장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해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동시에 제가 컨퍼런스에서 듣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건지 확인도 해볼 겸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인도에서 1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인도 GDP의 0.3%에 해당하죠. 또한 저희는 인도에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돈만 벌려고 일하고 있지 않아요. 삼성은 인도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주 35시간 근무제나 임금 2배 인상 같은 요구들은 어떤가요? 그런 요구가 나왔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극소수의 과격한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현재의 근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 커졌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은 뉴스나 온라인에서 접했던 이야기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공장장이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죠.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첨단 기술은 결국 인도 자체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상호협력 관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공장장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아삼을 비롯한 파업 중인 사람들에게 당장 이 사실을 알려 불필요한 일들을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긍정적인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삼성을 비난하고 한국 기업을 외면하는 걸까? 그 질문을 공장장에게 던지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비밀로 해야 하는데 저희 내부 조사팀에서는 이 일을 중국 기업들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SNS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짜 뉴스나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가 이전부터 자주 있었고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는 추세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트렌드 자체가 본인들 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나 많은 인도인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것만 같았죠. 에밀리 공장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나 생산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인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길 원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혼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결심과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기 이전까지 제가 너무나도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도 반성할 수 있었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국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018년에 인도 노이다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은 단독으로 연간 1억 2천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도 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장을 통해 직접적으로만 약 7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접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인도 국민들이 삼성과 연계된 공급망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인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현대자동차는 첸나이의 거대한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인도 내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 2023년 기준 약 1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연간 6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벵갈루루에 5개의 R&D 센터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인도인 엔지니어들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인도와 같은 거대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나라였던 거죠.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아삼에게 전화를 다시금 걸었습니다. 아삼, 오늘 내가 직접 삼성 공장에 다녀왔어.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말한 것들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달랐어.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가 아니야. 내 눈에는 오히려 인도를 구해줄 영웅처럼 보였어. 아삼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최근에 파업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어. 중간중간 인도인이 아닌 낯선 얼굴들도 여러 섞여 있었고 가끔씩은 내가 봐도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노동자들이 마치 선동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이었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라면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겠지요. 아삼, 우리는 어쩌면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특히 인도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삼성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너도 잘 알고 있지 않아? 아삼은 이내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동생 일로 인해서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이제 중국이나 제3자가 이 사태에 관해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삼이 제 말을 듣고 생각을 고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삼성과 한국을 돕는 저만의 방식이었고 이 일은 결과적으로 IT 분야를 글로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없다면 이제 이 분야에 어떤 심각한 타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물론 이미 벌어진 파업을 저 혼자 힘으로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사로 돌아가 주변 동료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인도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그래야만 지금 있는 오해를 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첸나이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회사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려 모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조사한 내용에 관해 공유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모든 동료들이 모이니 생각보다 그 규모가 엄청났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다는 것이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저는 두려움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최근 있었던 인도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꺼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눈이 마주친 건 중국인 동료 왕이었습니다. 그는 일전에도 아삼에 반한 발언에 거들면서 마치 한국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곤 했었죠. 저는 그를 의식하며 제가 인도에 방문해서 보았던 현실과 제가 느꼈던 소감, 조사했던 내용들을 하나둘씩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집중한 건지 제가 말하는 내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는 몇 번 얼굴만 마주쳤던 다른 연구원 마이클이 갑자기 저와 비슷한 내용을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실 인도 현지에서도 삼성에 다니는 사람을 가장 우러러 보던데요. 만약 정말로 삼성이 인도를 무시하고 홀대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 안달났겠어요? 덧붙여 그는 삼성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교육과 의료 분야와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언급하며 삼성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은 각국의 법규를 준수하며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컨퍼런스장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둘씩 손을 들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자 저의 얼굴에는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온 아사미 회장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뜻밖이었죠. 알고 봤더니 삼성은 체나이의 몇몇 학교들을 위해 PC나 인터넷 등 전문 설비를 갖춘 IT 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IT 교육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았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삼이었던 거죠. 그는 그곳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예일대학에 입학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현재 이곳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 반한 발언을 했던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발언을 번복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까 싶었거든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동생을 아꼈으면 본인을 도와줬던 삼성을 욕했을까, 그 후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여러 뭉클함마저 들었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동안 중국인 동료 왕은 저에게 표정으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발언은 하지 못했어요. 또한 제가 특히 국제 정세에 어두워 혼란을 겪었을 뿐이지 다른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은 이미 삼성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전파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국 기업이나 SNS에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인도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아삼을 비롯한 여러 인도 노동자들이 삼성의 고용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저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각종 IT 관련 포럼과 인도 현지 커뮤니티에서 삼성의 기여와 진심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몇은 직접 기사를 작성해 현지 뉴스 사이트에 기고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며칠 전 파업이 협상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 올랐죠. 물론 실제로 제가 관여한 일들은 정말 작은 부분이었겠지만요. 하지만 처음 조사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삼성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정을 알 수 있게 됐고 심지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기쁜 마음이 드는 걸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문득 이제 저는 삼성의 팬이 된 것만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베푸는 선행과 제가 사랑하는 IT 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알아가면서 어느새 한국 기업에게 푹 빠져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아삼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며 저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는 에밀리, 내가 나에게 준 도움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고 싶어. 사실 처음에는 왜 파업에 동참했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 그저 동생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흥분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삼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삼성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 사촌형이 삼성 벵갈루루 R&D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말한 적 있었지. 그곳에서 그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형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왜곡된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겠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이번 파업이 협상으로 끝난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에밀리. 앞으로도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편지를 읽는 내내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삼의 진심 어린 감사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동안 저의 작은 노력이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 더 이상 오해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삼성은 지금도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한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들의 행보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삼과의 깊은 우정 또한 물론 소중히 간직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오늘의 주인공 에밀리는 이제 삼성의 열렬한 팬이 되었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